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연들도 많은데요. 이런 사연들 중에는 역사적 인물들이 겪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역사 속 인물들이 맞이한 세계의 황당한 죽음 9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역사적 인물이 아닌 일반인들의 이야기를 다뤄봤으며 비교적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을 엮어봤습니다. 최근 음주에 관련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다뤄볼 이야기 역시도 음주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전염병인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사스라고도 줄여서 불렀기 때문에 긴 이름보다는 사스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병입니다. 공식적으로는 2002년 11월에 최초로 발견되었고 2003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는데요. 이런 사스가 공식적으로 박멸이 된 것은 이듬해인 2004년 7월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했지만 무척 적은 숫자였는데요. 이에 관해 김치가 바이러스를 예방해준다는 소문이 돌아서 김치 판매량이 해외에서도 일시적으로 늘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2004년 대만에 살던 어떤 여성은 더 확실한 예방 방법을 찾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외출하고 집에 들어올 때에도 늘 구비해둔 소독제를 이용해 손과 발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좋은 생각을 떠올렸는데요. 집에 돌아온 그녀가 손에 들고 온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큰 통이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의 남편은 혼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내가 있어야 할 옆자리는 비어 있었는데요. 분명 어제 저녁 늦게 아내가 샤워를 하고 온다며 일어났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누웠다가 일어난 흔적이 없었습니다. 설마 아내가 화장실에서 잠이 들었나 싶었던 남편은 화장실의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누워있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그녀가 들어있던 욕조에 알 수 없는 액체가 가득 찬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욕조 옆에는 정체모를 통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통의 겉에는 에탄올이라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욕조 안에 들어있던 알 수 없는 액체의 정체는 바로 이 에탄올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손과 발을 소독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온몸 전체를 소독하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이라 생각했고 큰 에탄올을 사서 욕조에 쏟아 물과 섞은 다음 자신의 몸 전체를 에탄올 욕조 속에 담궜던 것입니다. 당시 그녀가 섞어놓은 에탄올 함량은 약 40.5%였다고 하는데요. 약 12시간가량이 넘게 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 에탄올 속에 몸을 담궜던 그녀의 피부를 통해서 다량의 알코올이 몸속으로 흡수되었던 것인데요. 부검 결과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1.35%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음주 측정 기준으로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 될 때라고 하는데요. 그 기준을 아득히 넘어선 1.35%였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양의 알코올이 흡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3월 플로리다주의 페이스웨이 드라이브, 이곳에 살던 제프리 부시와 제레미 부시 형제에게는 이날도 어김없이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저녁을 맛있게 먹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피곤함을 느껴 금방 잠에 빠져버린 제레미. 그런데 깊게 잠에 들어있던 한밤중 제레미의 귀에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뿐만이 아닌 진동까지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지진이 벌어진 것 같아 방에서 뛰쳐나온 그는 집 한쪽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제프리의 방문이 아직 굳게 닫혀있는 것을 본 제레미는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열었는데요. 한밤중이었기에 방은 무척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방에 불을 켠 그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프리의 침대도 책상도 책꽂이도 옷장도 그리고 제프리도 모두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는데요. 바로 방바닥에 거대하게 뚫린 구멍 때문이었습니다. 제레미가 아까 들었던 큰 소리와 진동,
그리고 집이 기울어져 버린 것도 제프리의 방에 뚫려버린 이 거대한 구멍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싱크홀이라 불리는 이 싱크홀 현상이 제프리와 제레미의 집에 벌어진 것이었는데요. 황당하게도 이 거대한 싱크홀이 생기면서 제프리를 포함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날 제프리를 집어삼킨 싱크홀의 크기는 지름이 약 16피트, 4.8m 정도 되는 크기였고 깊이는 19피트, 5.8m 정도가 되는 깊이였습니다. 문제는 이 싱크홀이 한 번뿐만이 아니고 또 한 번 밑으로 꺼져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구조대원들 역시 섣불리 구조를 벌일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제프리를 구조하는 것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싱크홀 구멍은 메워졌고 또 다른 사고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두고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10년이 지난 2023년에도 제프리의 형제 제레미는 실종된 그를 기리기 위해 이 현장을 자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이 구덩이를 파낸다는 계획이 여러 번 세워졌지만 제대로 실행이 되기는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갑자기 생긴 싱크홀 때문에 벌어진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2020년 매사추세츠에서는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50대 남성. 이 남성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였는데요. 몸을 쓰는 일의 특성상 군것질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손에서 놓는 날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간단하게 금방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부터 꽂힌 것은 바로 사탕이었습니다. 이름은 사탕이라는 뜻의 캔디라고 부르지만 실제 식감은 젤리처럼 쫀득한 것이었는데요. 그는 이 젤리에 완전히 맛이 들려버렸는지 매일 이것을 한 봉지씩은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한 봉지의 중량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지만 한 봉지 안에 꽤 여러 개가 들어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몇 주 뒤 이 남성은 한 식당에서 정신을 잃었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얼마 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인은 바로 심장에 생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뺏어간 원인이 된 것은 그가 매일 즐겨 먹던 젤리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루에 한 봉지씩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을 정도였다면 도대체 무슨 재료를 썼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먹던 젤리는 바로 감초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약재로도 쓰이는 그 감초가 맞습니다. 이 젤리는 감초의 뿌리 추출물로 만들어지는데 감초의 뿌리에는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글리시리진이란 성분이 바로 감초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단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문제는 이 성분에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리시리진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염화물 저항성 대사 알칼리증을 비롯해서 가성 과알도스테론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숨진 남성의 경우 감초 젤리를 너무 많이 먹은 나머지 몸에서 칼륨을 외부로 배출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고 결국 체내 칼륨 농도가 엄청나게 낮아졌기에 심장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에도 이 감초를 가지고 만들어진 국민 간식이라 불리는 살미아키라는 사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소인 THL에서는 아이를 가진 임산부들이 이 감초 사탕 살미아키를 하루에 100g 이상씩 자주 섭취할 경우 태아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아지며 조산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감초에 이런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그리고 대용량을 자주 복용하는 등의 극단적 사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소량의 감초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일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해당 남성도 이걸 적당히만 먹었다면 이런 황당한 최후를 맞이하진 않았을 듯하니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맞이했던 다양하고 황당한 죽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역사 속의 황당한 죽음들에 관한 10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